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사회적 맥락도 좀 있는 게 요새는 왜 양극화라는 말이 이제 아주 보편적 인식이 됐잖아요. 위아래 계층이 급격히 벌어지는 게 가정의례 준칙이 나왔던 시점이 1969년이에요. 이때는 북한이 더 잘 살 시기예요. 그렇죠. 74년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저개발 상태에서 비로소 신흥 재벌이 생겨나고 경제적 격차가 마구 이제 생겨날 때인데 그때 부유층인 분들이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고 교양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건설 현장에서 막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걸 과시하는 풍조 같은 게 아주 그냥 놔두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이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좀 형편이 아래인 사람들은 또 그 수준에서 그걸 흉내내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국가 고시령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별별 탈법적으로 한 일들이 많았죠. 근데 저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호텔 결혼식도 금지했었나 봐요? 네, 호텔 결혼식이 가장 대표적인 호화 그 결혼식이었고요. 호화 결혼식이 들어갔나요? 네, 예식장이 많았는데 부유층들이 호텔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호텔 결혼식 금지를 풀자마자 그러니까 뭐 아주 일부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들도 호텔에서 요즘은 하고 다 싶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많아요. 네, 호텔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호텔에서 하는 거고 예. 혼수품을 뭐 어마어마한 걸 하고 싶은 사람은 해요. 그렇죠. 뭐가 문제냐? 왜 지 부모 돈을 갖고 하냔 말이에요. 맞아요. 결혼 당사자들이 자기가 돈 모아서 신성일 씨, 엄앵란 씨처럼 자기가 모은 돈으로 워커힐 호텔에서 하면 누가 뭐래? 왜 부모 돈을 갖고 그런 정말 쇼를 하냔 말이지. 불과 며칠 전에도 한번 호텔 결혼식을 간 적이 있는데 꽃이 뭐 너무너무 멋있게 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내가 꽃값만 물어봤어요. 나오면서. 이 꽃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꽃값만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이면 한 번 쓰고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좀 저렴한 예식장이었을 거예요. 보통 8천만 원까지 해요. 그래요? 네. 근데 8천만 원. 꽃을 유심히 뭘 봤더니 봐. 그 양난 있잖아요. 양난고 한 서너 촉해서 푼 요거 하나 만들어서 한 5만 원씩 받잖아요. 그거를 꽃만 뽑아가지고 이만큼씩 뭉태기로 해가지고 쭉 세워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값이 나오더라고 제법.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호텔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그 양가 부모나 뭐 당사자 신랑 신부가 하나도 득될 게 없고 오직 호텔만 덕보는 거예요. 요만한 스테이크 하나 논아주는 거 외에는 호텔에서는 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돈 사진 모아서 그냥 값이고 신랑 다 신부 잘 그러는데 살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졸부냐 진짜 부자냐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해요. 네. 졸부들은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축의금을 받아. 그런 사람 졸부요 그거는. 왜 그 비싼 데서 하면서 그걸 10만 원, 20만 원을 왜 받냐고. 진짜 부자는요 호텔에서 부득이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화환도 안 받고 그리고 저 축의금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자예요. 근데 뭘 비싼 데서 하면서 축의금 받고 더군다나 화환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몇 번 행사에서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리본만 받아요. 리본만 받아요. 이것만 돌려보내. 그럼 이 돈이 얼마예요? 차라리 그걸로다가 어디 누굴 기부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졸부들은 그런 거죠. 그럼 우리 경우 과시적 호화혼례라는 게 다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30년 만에 동창한테도 연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초, 중, 고, 대 동창회가 있는데 끊임없이 결혼식, 장례식이 부고가 와요. 결혼식 문제뿐이 아니에요. 장례식이건 결혼식이건 어쨌건 그걸로 가는 비용 낭비와 더 문제는 시간 낭비예요. 토요일 하루가 그걸로 깨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갈 만한 대상이냐. 안 가면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갔기 때문에 오는 거고 오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야 돼요. 욕 먹으면서 안 가야 돼요. 예전에 그 왜 인기 있는 직종 중에 왜 사자와 결혼하는 거, 사자와 결혼하려면 보통 열쇠가 세 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사자가 심리학 강현재 박사, 변호사, 의사 계시거든요. 예? 저기 아나운서, 여기 아나운서. 아나운서 안 됩니다. 나도 부동산 설계사. 고위공직자 이렇게 재산 공개하는 걸 보면은요. 요즘에 고위 그 법조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무슨 총장이나 무슨 뭐 지검장까지 올라가시는 분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장관, 차관까지 가시는 분들은요 다 와이프가 돈이 굉장히 많은 집이 많아요. 딱 보시면 이게 다 처갓집 재산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 걱정 안 하고 사실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 대체적인 추세는 그래요. 보면 근데 저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성공한 양자가 케이스지. 잘 맞아떨어져서 성공해서 그렇죠. 어떻게든 사는 경우인데 이제 망가진 경우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정말 남자가 사자라고 해서 다 바쳐서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척만 하시는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맞아. 뭐 모든 집이나 뭐 혼수를 굉장히 크게 해오지만 집도 사실은 처음에 결혼할 때 나중에 예를 들어 명의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해오실 때 장모님 명의나 딸 명의로 그냥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오니까 사실 그 사위 게 아닌 거죠. 그 집은 사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 딸은 그냥 집이랑 혼수 다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돈 많은 집이니까 다시 재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조인만 그냥 개털이 되고 그냥 이혼 경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털 소리를 하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하고 남아날 것 다니는 같아요. 상황이 그렇고 저보다 경험해. 또 어떤 경우는 고가의 혼수를 다 해오는데 예를 들어 남자한테 뭐 1억짜리 예물을 해주고 뭐 다 해왔는데 싸우기만 하면은 그 예물을 여자가 다 챙겨서 막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시계랑 반지 뭐 이런 것들을 차고 있을 때는 저희가 부부싸움을 안 하셨구나.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을 때는 또 부부싸움을 하셨구나.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또 다른 명품 시계랑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새 장가를 드셨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도 와이프가 이제 뺏어갔다 다시 줬다 막 이러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산 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우리 김시환 씨는 어때요? 사실 제 아는 선배분도 이제 그렇게 중매를 봐서 이제 열쇠 3개에 이제 합의를 봐서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신부 쪽 집에서는 이게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금 회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차려놓고 이제 그 데스크에 수납은 이제 와이프가 와서 수납을 하고 병원이 끝나면은 장모님이 같이 오셔서 정산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는 저기 이제 월급을 받고 사는 거죠. 페이 용돈을 닥터를 받고. 고용하신 그러니까 개념이네요. 네, 맞아요. 페이닥터 고용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용이네, 이거는 고용. 뭐 자기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분도 강연- 살아요? 근데 뭐 일단은 용돈 벗어나지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남자들의 심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남자들이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돈 있는 집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바람을 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바람을 펴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심각한 바람을 펴요. 왜? 이제는 나 혼자도 살 수 있거든. 당신 없어도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혼을 과감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열쇠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아니 강연대전에서 친구는요. 실제로 혼수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결혼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혼수라는 게 결혼해서 잘 살기 위해 하는 건데 네. 혼수 때부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다음에 그 며느리와 이제 남편 부부 사이까지 처음부터 갈라져서 이런 경우는 위험한 게 그 소위 1년 미만의 이혼 부부 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예. 그런 경우로 많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할 때부터 쌓였던 감정이 신혼 초에도 이어지고 하다가 6개월 내지 1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그렇게 갈라지는. 빨리 결혼했다가 혼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에 네. 혹시 그 예단 비용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실제로 사례 중에는 그 이제 남자가 그 발기부전 장애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예. 그거를 철저히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해서 1개월 만에 다시 그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1개월이면은 사실상 거의 혼인 기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워낙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리고 책임이 이제 남자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혼수며 예단이며 그 남편이 쓰고 있는 가재도구 같은 거를 다 여자한테 반환하라 뭐 이렇게 한 판례가 판결이 있죠. 있군요. 저기 저 변호사님한테 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 처갓집에서 뭐뭐뭐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열쇠를 2개 빼먹었어. 이거 사기다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건지. 돈 많은 집에 가서 출세하겠다는 사자들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게 그런 말들을 하신 거는 그건 무슨 뭐 사기도 사실 안 되고 그냥 호의로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사위한테 이런 거 해줄게 저런 거 해줄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라고 볼 수 없고 나중에 안 지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철떡같이 믿고 결혼한 그 남자 입장에서는 막상 실제로 처갓집에서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럼 결국 뭐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둘이 불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이혼해요. 제가 결혼한 7년 차 됐는데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을 보니까
부모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혼수라는 경우는 꼭 문제가 생기고요. 맞아요. 본인들의 능력과 본인들이 가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거죠.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경욱 기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평균 한 얼마 정도래요, 혼수 비용이? 평균 지금 2011년, 그러니까 재작년 조사를 보면은요, 보통 한 남자는 한 1억 5,500만 원. 네, 평균이요? 네, 평균. 네, 1억 5,500만 원. 아, 집 왜냐면 때문에. 집을 해야 되니까. 아. 아들이 둘인 분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자기 아들이 둘인데 이제 뭐 직장 들어갔다거나 대학 졸업할 때 됐다 그러면 정말 술 먹으면은 조금 술 좀 들어가면은 꼭 그 얘기예요. 아들 둘 집 얻어줄 생각을 하면 이게 사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서울 시내에 집을 얻어줄 생각을 하면 1인당 하나에 최소한 2억 정도 들잖아요. 그럼 둘 하면은 4억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도 캐시로 4억을 줘야 되잖아. 집을 그러네요. 얻어줘야 되니까. 할부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걱정스럽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부모들이 예. 혼수니 예단이 갖고 난리치고 뭐 그러는 거 난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약간 그건 같지만 내 돈 들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부모 신세를 안 지는가. 그렇죠. 나중에 유산은 받을 거예요. 예. 나중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금 힘들면 어때? 예? 30 초반의 나이에 조그만 월세에서 보잘것없는 거 갖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꿈꾸는 옛날 무슨 동화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살아봐서 너무 아는데 그거 재밌거든요. 대신 부모 신세를 안 지면 휘둘리는 게 없어요. 며느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그렇게 말 못해요. 받은 게 없으면. 근데 왜 모든 걸 결혼 초창기에 다 갖추려고 한 다음에 그렇게 그냥 어렵게 굽신굽신하면서. 굽신거리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이제 막 취직해서 몇 년 직장 생활한 젊은 남녀라면은 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직장이 일단 반드시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냥 없이 시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근데 같은데. 그것은요. 부모님 세대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못 살아도 내 새끼 지분 장만해서 그렇죠, 결혼시킨다는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벌면은 내 집 장만하는데 한 10년, 20년이면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10년 갔다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런 잠깐 건 어디 녹화 있어요? 중이긴 합니다만은 혼수도 문제고 집장만도 문제고 하지 맙시다 결혼. 해보니까 또 별것도 없더라고. 하지 마 그냥. 아니 어차피 나 혼자 우리나라는 이 살다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결혼은 열심히 하고 애도 많이 낳아야 돼요. 결혼 전에는 왜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 전에는 눈 크게 뜨고 배우자를 찾고 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한쪽 눈 질끈 감고 그렇게 맞습니다. 살아라라는 말이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말로 진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 꼭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기억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적도 있으시죠?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낙선이죠. 석장은 깨졌죠. 네? 35교. 그때 우리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실명하셨습니다. 보죠.